결국 미국 증시가 꺾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한번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쇼크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때를 고려해서 현금 50%가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그다지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급락했는데요. 제가 뭐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려왔지만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은 좀 투자를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뭐 내 말이 맞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항상 좀 배워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좀 지적했던 부분이 사실 CES에서 젠슨 왕이 실제로도 언급을 했고, 그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이 주가가 좀 급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뭐 국채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었겠지만 그게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혁신 업종들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게 우리 현실에 얼마나 빨리 가시화될 것이냐, 그게 이익을 내는 구조로 탈바꿈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사실 양자 컴퓨터는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우리 세상에 이제 소개가 된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게 사업성이 있고 이익이 구조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속에서 사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뭐 정말 빠른 혁신 때문에 또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요소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느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양자 컴퓨터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투자 기간 인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섹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도 정말 많이 올랐지만 이제는 또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 뭐 사실 기억 속에서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양자 컴퓨터 같은 거 물론 좋고 AI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고, 그렇지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테마주 개념으로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들어가는 건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저는 크게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예탁금 관련해서 많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한국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그때도 현금 50%가 중요하다, 그리고 영상마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증시가 이제 최근에 좀 꺾여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오는 부작용이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결국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재정 적자가 이제 심해질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건데,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정책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쵸, 세금을 들 걷고 나라 국간을 풀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인프라 사업 같은 거 대표적으로 과거 뉴딜 정책처럼. 이런 걸 왜 한다 그랬죠? 불경기가 올 거라 예상되거나 불경기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상 재정 적자입니다. 그래서 불경기라는 걸 이제 인정하는 단계로 미국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과정 안에서 뭐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당연하게도 저는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소비가 연말에 집중됐던 것도 이제 주식시장의 화랑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은퇴자금이라든지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자국 미국 입장에서 그 국내 투자로 상당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큰돈 401k 제도,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미국의 연금제도 퇴직연금 말씀드렸죠. 그럼 막대한 돈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미국 증시가 좋아지고 올라가게 되면 그게 또 증시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게 돼서 미 증시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미국 국민들의 이제 그 자금 규모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이 높아지게 되고 연말 소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미증시가 만약에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그대로 이제 추세가 꺾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국민들의 재산 수준, 이제 퇴직 소득 자체도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비로 굴러가는 국가인데 GDP의 절반 이상, 뭐 한 3분의 2 정도가 소비에서 나오는 국가인데 소비가 침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소비가 침체되게 되면 각종 경기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들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 고리를 타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한 차례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어려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무리 이제 대세 상승을 하고 몇십 년 올라가는 증시도 중간에 한번 눌림목이라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눌림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저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이고요. 그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한국 주식으로 넘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뭐 우리나라가 들어오면 좋으니까 뭐 애국심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습니다. 투자 매력도가 한국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에요. 일단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너무 과하게 떨어졌고요. 남들 올라갈 때 올라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금투세 문제도 잘 해결이 돼서 세금적인 혜택까지도 맛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다가 다시 환율이 안정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야 1450원 저거 환율 좀 심한 거 아니냐?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일이 있을까? 올라간다 해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원화 자산에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자금들도 많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미국에서 차익 실현한 물량들이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주식 시장들이 한 번이라도 재미를 봤을 때 재미를 못 봤다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세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도 한국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제 의식 수준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시장으로 돈이 많이 유입될 거다. 한국 시장으로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증시가 꺾이는 게 중요해요. 미증시가 꺾여야 주변국들로 이제 돈이 흩어져 나갑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똑같습니다. 코스피 혹은 우량주로 먼저 수급이 들어왔다가 큰 돈들이 거기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거기 수익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리스크가 커도 투자해 봄직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들로 또 옮겨갑니다. 자금들이.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중소형주나 좀 리스크가 큰 종목이나 테마나 이런 쪽이 또 올라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보통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우량주나 반도체 이런 쪽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갑니다. 아니면 뭐 이제 혁신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 세계적인 판도를 봤을 때 미국이 우량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국들이 중소형주 역할을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국가의 이제 위상이라든지 경제적 지위를 놓고 보면 꽤나 이제 탑급에 위치해 있는 나라는 맞지만 사실 증권 시장을 놓고 보면 저는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제도적으로 보면 그마저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또 국가 성장이 많이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적 지위 자체가 좀 올라간 거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찌 됐건 우리나라를 뭐 이제 중소형주 그 카테고리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에서부터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그 주변국들 미국이 가장 금융적 지위가 높은 나라인데 여기서 익절한 물량들이 그 하위단의 국가들로 점점 퍼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그러면 어느 국가에 투자할까를 우리가 옵션을 볼 텐데 한국이 1순위가 될 것이라는 거.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사실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려왔지만 다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사실 추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꺾여져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전저점을 깨고 더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물론 봐야 되겠지만 뭐 S&P 기준으로도 5,800 깨지는지 뭐 나스닥도 그렇고
요 이제 지지 라인 있죠. 뭐 12월 중순에 하락했을 때 요 하단 라인을 깨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고, 다우는 이미 꽤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나스닥이랑 이제 S&P 정도 수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가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옆으로 질질 끌면서 하단을 계속 부딪히고 있으면서 깨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미증시가 이제 꺾이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왜냐면 이제 퇴직자금에 연금에 좀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소비가 줄고 미국 경기 어려워지고, 그 이후에는 사실 이 트럼프의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말을 아마 못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이런 방향성까지 갈 거라고 봐요. 결국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가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지는 걸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패권국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재정 적자가 유도되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 같아서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한다? 글쎄요. 저는 불경기가 완연하게 되면 물가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불경기가 이제 치솟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물가 신경 쓰는 것보다 불경기를 살려야 된다가 아마 포커스가 강하게 나올 겁니다. 이미 지금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말씀드렸죠? 연준은 한번 그 기조를 정하면 웬만해서는 잘 바꾸지 않습니다. 쉬었다 떨어지는 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그 과정 안에서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저는 수혜를 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이제 탑픽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은 계속 강조드렸고,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역시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주가 계속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뭐 하이단에 이제 ABL바이오나 에이프릴바이오도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그 다음에 뭐 HK노엔, 그 다음에 녹십자 웰빙 역시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또 신고가 쓰고, 현대미포 역시 마찬가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마린솔루션도 또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마린 엔진도 그렇고요, 오션, 중공업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엔진도 그렇고, 엔진은 어제 급등 나왔죠. 오리엔탈 전공 정도까지. 이 정도 선에서의 이제 조선은 계속 갈 거라고 보고요.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이유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만, 물론 뭐 현대마린 솔루션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뭐 오리엔탈 전공 이런 거는 아직 기회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는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신규 진입하기엔 조금 애매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로봇 쪽에서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종목들, 이 안에서 놓으시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를 필두로 해서 두산 로보틱스랑 그 다음에 뉴로메카, 그리고 하이젠 R&M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죠. 뭐 로보티즈, 티로보틱스.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로보티즈하고 그 다음에 하이젠 R&M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급등 랠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수익을 내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건요, 시장이 크게 한번 급락할 수 있다라는 거. 미국 증시가 꺾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연금도 타격을 받고, 401k나 뭐 퇴직연금도 이제 타격을 받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미국 주식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것들이 주변국들로 흘러가고,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건 한국이 1순위라고 본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 미국 증시가 꺾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한번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쇼크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미국이 불경기를 이제 인정하는 수준으로 접어들게 되면 시장이 꽤나 크게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그때를 고려해서 현금 50%가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결국 이미 미증시가 좀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 지금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과정 하에서는 현금 50%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아줄처럼 잘 쥐고 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50%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우량한 섹터, 우량하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예, 긍정적인 섹터, 그다음에 뭐 인프라 건설기계 있죠?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 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저는 수급이 꽤나 많이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와 가지고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크게 우려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그 실질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불경기가 이제 완연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금리는 올라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증시이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거나 시황을 잡거나 이런 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제가 정보라든지 시황이라든지 뭐 멘탈 그다음에 정보 여기 텔레그램 방에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다 무료고 비밀번호 누를 것도 없고 정보 보내실 것도 없습니다.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거기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료들 받아가시고 리포트 자료도 제가 이제 준비했거든요. 교육 자료도 이제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업로드 할 겁니다. 오셔서 무료로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여러분들 구독 안 눌렀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구독에 힘입어서 정말 채널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영상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으니까요. 짧게나마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보답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